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베트남 파운드리 공장 유치, 글로벌 파운드리 PSMC와 접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파운드리 공장을 준비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바이든 대통령 방문 이후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미국과 반도체 부문 협력 강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파운드리 공장 설립을 위해 관련 업체와 활발히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그리고 대만의 PSMC와 접촉한 것이죠. 이미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인텔과 같은 회사가 패키징 테스트 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파운드리 공장까지 유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엠코도 이번에 패키징 테스트 공장을 만들었고, 여기 베트남을 이 반도체 물류의 허브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죠. 결국 지금 PSMC와 글로벌 파운드리까지 만든다라는 것은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16나노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16나노, 14나노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레거시 공정 아니면 여기에 핀팩 공정의 초기 단계, 여기까지 이 베트남에서 만들겠다라고 해서 결국 탈중을 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묶어놓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베트남 파운드리 공장 유치, 글로벌 파운드리 PSMC와 협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파운드리 공장 유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로이터는 31일 베트남이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와 지금 대만의 PSMC와 접촉하고 있다. 차량용과 통신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로이터 통신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테크놀로지 부분에 Vietnam's first semiconductor plant, US official one of high cost.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리스크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려의 눈을 보고 있고, 베트남이 이것을 통해서 First Semiconductor Plant, 즉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이미 후공정 공장이 있습니다. 후공정으로 대표적으로 불리고 있는 것은 이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이것을 후공정인데, 인텔이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후공정 공장을 베트남에 만들었는데, 이 베트남을 다시 대표적인 나라로 만들겠다. 지금 후공정에 가장 힘을 쓰고 있는 나라도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이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언급했다시피 베트남에는 이미 후공정 공장이 있습니다. 인텔이 만들었고 이제 엠코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반도체 제조를 위한 파운드리 업체까지 유지했습니다. 푸트탄 미 아세안 기업 협의회 베트남 대표는 로이터에 이렇게 말했어요. 최근 몇 주 동안 팹 운영사 및 6개의 반도체 기업들과 만남이 이루어졌다. 여기 팹 운영사라는 것은 이 글로벌 파운드리 그리고 PSMC 이 두 회사와 이제 반도체 기업들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지금 후공정으로 불리고 있는, 그리고 설계 파트, 여러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과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또한 베트남 정부에서는 10년 내에 첫 반도체 공장을 유치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후공정 공장은 반도체 공장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반도체 공장이라는 것은 전공장을 말하고 있고, 전공장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든지 아니면 파운드리 공장이든지 이러한 공장을 유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베트남의 그 행동에 조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놉시스와 그리고 존 노이퍼 미국 반도체 협회 회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놉시스는 이미 베트남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 설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29일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반도체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하죠. 파운드를 만드는데 500억 달러, 약 68조 원이 들 수가 있다. 각 공장은 500억에서 1,500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밝힌 중국, 미국, 한국, 유럽연합과 보조금 경쟁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보조금을 너희들 많이 내놔. 그래야 이러한 회사들이 올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한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과 같은 경우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원을 해서 이러한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는데 미국은 조금 다른 현상이죠. 왜냐하면 힘으로 찍어 눌러서 들어오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유럽과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 이러한 보조금 경쟁에서 지지 않아야 이러한 회사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죠.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탈중을 하는 회사들이 많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TSMC와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공장을 서서히 빼야 되는 입장이에요. 서서히 빼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그 대안으로 베트남이 지원이 될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말레이시아도 지금 이러한 대열에 동참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황이죠. 또 존 노이퍼 미국 반도체 협회 회장은 29일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반도체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죠. 조립과 패키징 테스트, 이것은 다시 말하면 후공정이 베트남에서 이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분야에 집중을 해라. 다른 곳에 이 눈을 돌리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지난 9월이죠.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국빈 방문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또한 9월 11일 판민 찐 베트남 총리와 만나서 투자 혁신을 주제로 회담을 했는데 여기서 무슨 말을 했냐? 클라우드 컴퓨터,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 반도체 기업들이 특히 후공정 업체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엔코 테크놀로지가 지금 대표적인 패키징 테스트 업체인데 12월부터 북부 박링성에 16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이미 반도체 공장을 특히 후공정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 후공정 공장을 만들고 여기에 추가로 더 투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마벨이라는 데이터 인프라 반도체 기업이 남부 호찌민에 반도체 디자인 창업 지원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베트남 시장에 최적화된 AI 기반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베트남 최대 정보 기술 업체인 FTP와 통신사 비에텔, 빈그룹과 함께 클라우드, 자동차, 의료 부분의 AI 부분에서 협력하기로 했어요. 엔비디아와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의 총화로 불리고 있고, 이 총화로 불리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왜 미국이 베트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미중 간의 리스크 때문입니다. 특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있는데 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턱 밑에 있는 나라 베트남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국경으로 붙어 있고, 국경으로 붙어 있으면 중국에서 물자를 조달하기가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베트남이 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리스크, 다시 말하면 대만을 만약 군사적으로 쳐들어갔을 때 이 후방으로 키워놓으면 이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 것인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니 델렌 미 재무장관이 7월 달에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 미국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 예산 중 5억 달러를 아시아 지역에 쓰겠다. 미국 내에 쓰는 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었던 이 인텔과 엠코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또한 미국 내에 반도체 사업을 진행하는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일부를 돌려서 베트남에 생산시설을 갖춘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결국 베트남에 만드는 이것은 바로 미국의 반도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베트남에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칩스법의 일부 재원을 여기에 지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엠코 테크놀로지죠. 엠코 테크놀로지는 지난달 12일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결국 만들었다라는 거죠. 위치는 박린성 앵퐁2 산업단지 C에 있는 것이고 대지 면적은 23만 평방미터, 약 7만 평 정도 됩니다. 박린공장 총 투자 자본은 2035년까지 16억 달러가 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앵코는 베트남을 동남아 지역의 주요 반도체 생산 거점, 특히 후공정, 패키징 공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가장 마지막 단계는 패키징이에요. 지금 패키징에 대해서 거대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 바로 인도와 지금 베트남, 향후 말레이시아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10월부터 시운전 중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미국의 전체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대만의 리스크는 어떻게든 줄여야 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리스크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이렇게 반도체 공장을 크게 하고 있고 한국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한국은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반도체 장비 유예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했고 TSMC도 했지만 그것은 얼마 못 간다라는 거죠. 얼마나 가겠냐라고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도 2028년까지는 여기에 자원을 투입하겠다. 그러나 그 이유는 노답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볼 때 삼성전자도 이렇게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데 여기에 진행할 회사가 누가 있느냐? 결국 후방 기업을 만들고 있고 또 지원을 하고 있고 하는 이러한 인도 그리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유럽 이런 쪽으로 전부 다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투자가 아주 거대해지죠. 중국의 위상이 그만큼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